이제 두 강의 남았죠. 자, 이번 강의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의 그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매매 심리와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자, 여러분의 매매 도구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트레이더가 컴퓨터, 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패키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유명한 매매 관련 웹사이트 몇 군데를 날마다 방문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전문가 막 방문하고, 막 이런 것들이요. 뭐든지, 또, 이 책 있는 서가 한쪽에 투자의 대가들이 쓴 매매 관련 서적들도 줄줄이 꽂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꽂혀 있죠. 공부한 내용들이. 만약 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중요한 매매 도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뭐가 있다 이거지. 이게 바로 심리예요. 심리.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심리는 매매 도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매매의 80%는 심리가 좌우한다. 그리고 20%. 심리가 80%고 20%가 기술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책이 있어 또. 근데 그 뒤끝에 제가 이 설명 많이 했죠. 단 기술이 100% 됐을 때 그렇다 이 말이야. 그건 뭔 말이냐고 이게. 앞뒤로 다 문맥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기술이 먼저고 심리가 다음이야. 그럼 뭐야? 심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자, 감정, 희망, 두려움은 매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기술보다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심리가 승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는 청산입니다. 청산. 그래서 청산은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진입을 예술이라고 안 해요. 진입은 기술. 물론 진입도 심리가 작용하겠지만은 청산은요 더욱더 힘든 거예요. 자,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려면 의사결정 과정이 뚜렷하고 투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해야 되겠죠. 매매 심리는 내가 쓴 모든 책에 다뤘지만 특히 심리투자법칙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자, 몇 가지 핵심 논지만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고독은 필수다. 제가 이 트레이더는 외로운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 쉽다. 그런데 성공한 트레이더는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매 계획을 짜고 실행할 때 자신을 고립시켜야 한다. 곧 은둔자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매매에 있어서 집중 몰두를 해야 돼요. 딴 걸 하면 안 돼. 자, 다른 트레이더들과 네트워크 형성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다른 트레이더와 이렇게 교류하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시장에 진입한 오픈 포지션 상태에서는 자신의 매매 계획에 대해서 함구해야 한다. 떠벌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방송 도중에 말을 많이 하죠. 그럼 매매가 흐트러진다니까. 흐트러져. 내가 조용하게 매매할 때 사실은 정교하게 매매를 해요. 그러나 리딩하면 약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자, 홀로 매매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홀로 매매하며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을 기록하고 조용히 실행하라.
포지션을 청소한 뒤에는 믿을 만한 사람과 매매에 관해 의논해도 좋다. 기존 포지션에 집중하려면 고독해야 된다. 외로운 사냥꾼이라 했죠. 그 사냥한 뒤에는 기쁨을 나눌 수 있죠. 그것도 같이 격이 맞는 사람, 대화가 될 만한 서로, 그러니 뭐 파트너는 아닐망정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 심리가 매매의 일부라면 자신을 존중해야 돼. 왜? 이 심리라는 것은 내 자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심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남의 심리 다 필요 없어. 자, 충동적인 트레이드를 보면 재밌게 즐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패배자는 자신을 모질게 학대한다. 패배자는 거듭 규칙을 파기하고 자신을 매질한다. 그러나 자신을 매질하고 학대한다고 해서 훌륭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성취에 기뻐하고 자신의 단점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수용하는 편이 낫다. 즉 말하면 작은 매매에서도 우리가 성취가 나면 기뻐하고 자신의 단점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수용해야 돼. 그래서 자기 성찰의 문제가 나온다고. 이게 내 경우에, 알렉산더 엘드박스 경우에 매매에 성공하면 보상을 하지만 손실을 보았다 해서 나 자신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는다. 제가 그래요.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고독하게 지내. 이 직업이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제자하고 내가 집을 가출한 지가 2년 됐어. 그 집이 여기 1분 거리야. 만에 2분 거리야. 차로. 내 가족과 단절한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한번 봐요.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뭐 일요일날 같이 지낸다든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 다시 일요일날 저녁 시간이 딱 되면 내 사무실로 딱 들어오고 숙소도 같이 있어. 여기에서 그 다음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차트를 보고 또 내가 강의할 것은 하고, 저녁 강의, 일요일날 저녁 강의 할 거 있으면 좀 하고 또 쉬어. 금요일날 내가 매매, 토요일날 새벽에 끝나면은 이제 새벽 매매 요즘에 안 했지만 끝나면은 그 다음에 토요일날 보통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강의를 하죠. 그리고 일요일날도 해. 오전부터 꼭 이 시간, 일요일날은 토요일날 좀 강의하고 좀 쉬고 푹 자면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거든. 그러면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 11시네요. 오늘 몇 시부터 시작했나? 오늘 4시 38분에 제가 했네요. 지금까지 지금이 쉬었다 하면 반복하면서 이 강의를 끝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시간의 스케줄을 갖다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우리 차트에 매매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자신을 존중하라. 심리가 매매의 일부라면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왜? 심리는 내 자신 속에 나오기 때문에. 충동적인 트레이더는 보면 재미있게 즐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거 설명했죠. 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트레이더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상담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내가 앞으로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딱 그 자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망할 수밖에 없어. 깡통 찰 수밖에 없다고. 시장 끊임없이 유혹한다. 따라서 충동 억제가 서투른 사람들은 매매에서 손실 보게 마련이다.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기거나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아주 낮다. 몇 차례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장기 전망은 암울하다. 폭음, 포식 등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이 같은 중독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는 매매를 멈추는 게 돈을 버는 길이다. 동전 한입 이런 것도 못 참고 편집증적으로 집착하거나 탐욕스러운 자들 역시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낮다. 조금만 잃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 그냥 그 스크루 같은 거 욕심 많은 사람이죠. 나는 절대 잃을 수 없다는 그러니 어떤 얼토당토하는 그런 자만심이죠. 갖고 있는 것은 이 시장을 상대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자, 불쾌할 때는 매매를 중단하는 편이 낫다. 내가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매매 안 합니다. 3일이고 4일이고 어떨 때 일주일이고 안 해요. 개매매 할 때. 내가 이 리딩 할 때도 그런 게 있죠. 약간 심정 복잡하면 리딩을 빨리 끝내버려요. 자, 훌륭한 트레이더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도 그 차이란 종이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이에요. 자신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종류를 막론하고 힘의 균형이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힘의 균형을. 침착하고 느긋하며 즐거운 기분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중요하다. 침착하고 차분하고 그 다음에 느긋하게 마음을 갖다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먹으면 안 돼. 하고 즐거운 기분이 있어야 돼. 에너지가 넘쳐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가 아파. 심한 치통 때문에 고통스럽거나 배우자와 다투어. 그러면 이제 집안이 시끄럽죠. 그러면 속이 시끄럽다면 시장에서 잠시 물러나 쉬는 게 낫다. 쉬는 게 나아요. 나는 안 해요. 우리 와이프하고 좀 다투면 절대 안 해. 그냥 산보 나가버린다든가. 그래요.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까지 잠시 매매를 멈춰라. 그러니까 심리가 무기지. 예? 그렇게 되죠. 매매의 어떤 독이죠. 도구죠. 한마디로.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이런 이야기를 다 한 거야, 지금. 예? 자, 성공한 트레이더는 수입보다는 게임을 즐긴다, 그러죠. 저도 좀 즐기는 편입니다. 주말에 할 일을 마치고 난 다음 주 계획까지 짜고 나면 월요일을 기다리는 게 즐겁다. 저도 그래요. 자, 보세요.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이튿날 새벽에 해변에 나갈 생각에 전날 저녁을 설레는 기분이랄까? 준비된 자만이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어릴 때 소풍 가기 전에 다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부모님들이 해주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소풍 가방 메고 가야 되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이런데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자, 잠이 안 오지.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날도 빨리 안 밝아. 자, 일치자성. 꿈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장이 문을 닫은 주말에서 자제력을 운운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개장 벨이 울리고 5분 뒤 시세 전문가판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매매 계획을 기록하고 계획대로 충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기록하는 능력은 미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리 보여주는 탁월한 예언자다. 매매 일지를 기록하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일지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매매에 성공할 확률이 희박하거나 없다고 봐도 된다.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수익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적어요. 매매 일지. 저는 꼭 적습니다. 제가 리딩 일지도 다 적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적지, 간단하게. 옛날에는 꼬박꼬박 적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해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그 당시 심리 상태까지도 기록합니다. 심리 상태까지도. 그래야지 내가 반성을 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하고, 내가 여기 리딩하면서 기록한 수익률 자랑 속에도 약간의 표시가 다 있어요. 사실은 표시가. 자, 리스크 관리. 매매를 줄타기 고개에 비유한다면 리스크 통제는 안전장비를 몸에 두르는 일이다. 발을 헛디뎌도 안전장비가 목숨을 구해줄 것이다. 과다거래란 과다거래. 예를 들어서 한 계약 한 사람이 막 10계약을 해본다든가 5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신의 계좌에 비해 너무 큰 규모로 매매하는 것이다. 그게 과다거래죠. 너무 많은 판돈을 걸면 긴장해서, 우선 긴장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불가능해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굳고 실정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왜? 빕새가 황새걸음 걸으면은, 빕새가 황새걸음 거야. 가랑이가 찢어지게 돼 있지. 그 말이에요, 지금. 현명하게 리스크를 통제하고 편안하고 느긋한 수준에서 매매 기호를 유지할 수 있다. 자금 관리의 대들보가 되는 2대 원칙, 2%와 6%의 규칙이죠. 한 번 매매의 2%를 잃어버리면은 그날 매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내내 6% 합해서 6% 하면은 그달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수익 나면 상관없고 손해 나면 건다 이거야. 근데 이게 포지션이라고, 포지션.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건 포지션이고, 데이로는 이게 10과 50, 10과 50으로 보면 돼요. 10과 50. 자,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이러니 2%와 6%의 규칙들은 트레이더의 숨통을 끊어놓는 두 가지 최대의 난적으로부터 보호해준다. 2%의 규칙은 상어의 입질을 막아주며 6%의 원칙은 피라미의 입질을 막아준다. 상어의 입질이란 계획이 심각한 타격을 주는 한 번에 참담한 손실을 가리킨다. 우리가 보면 한번 되게 먹으려다 되게 당해보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서 매매가 안 됩니다. 자산의 3분의 1을 잃은 가련한 풋내기가 본전을 차지로 남은 자본금으로 50%씩 올려야 된다. 버겁다 그 말이요. 상하이 공격을 받은 희생자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한번 타격 입으면 자신감을 잃어버려. 그 두려움에 쌓여. 그래서 망설임이 생겨. 그래서 매매를 시행에 옮길 수 없게 된다. 2%의 규칙은 손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인 소규모로 유지해 주므로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손절 제한 폭이 그 당시 매매에 있어서도 손절 제한 폭이 있지만은 내 자본금에 대해서 비례해서 손절 라인을 갖고 있으라 그 말이야. 이제 2%의 규칙으로 1회 매매의 계좌 2%가 넘는 리스크를 방지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100만원 갖고 있으면은 2만원 잃으면은 오늘 그냥 매매하지 마라 이거야. 2%니까 2만원이 이게 이제 포지션이야. 내 말은 10만원 10만원 데이론 1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어볼까요, 한번? 진입 가격과 손절 가격의 차이로 주당 최대 손실금을 결정한다. 내가 주에 얼마까지 이르면은 내가 매매를 그만하고 관망하고 공부한다. 뭐 이런 규칙. 2%의 규칙으로 진입 포지션의 최대 리스크를 결정하고 허용되는 최대 손실 한도를 주당 손실 금액으로 나누어 매매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수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포지션이라 그랬죠. 보통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갖고 하는 포지션을 의미한 거예요. 데이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매매해서 10%도 좀 이게 약해.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지금 틱단가가 7,500원이죠. 요즘에 미니는 괜찮네, 미니는. 근데 일반 대여로서는 적어도 한 20%는 돼야 돼요. 일반 대의로서 보면 7,000원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매매할 때, 오일, 골드, 이렇게 보면은 보통 한 15틱 손절 라인 한 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생 나스닥 개면은 한 번으로 그냥 50%가 달아나는 거예요. 100만원 갖고 했을 때. 소규모로 하면은 도리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압박감을 받습니다. 자, 6%의 규칙은 그 달의 누적 손실금이 계좌 자산의 6%에 이르면은 매매를 갖다가 하지 않는 것이야, 이게. 자, 사람은 일이 꼬일수록 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손실 보면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더 자주 매매를 하게 되죠. 사실 이럴 때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쉬는 게 낫다. 6%의 규칙으로 한 달 손실의 최대치를 정해두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피라냐네요. 이 남아메리카의 강에 서식하는 사나운 물고기다. 피라냐가 무서운 건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피라냐가 사는 강에 잘못 발을 들여놓다가는 덩치 큰 소라도 순식간에 뼈만 남게 된다. 제가 동물 왕국에서 이게 본 것 같아요. 예. 6% 규칙을 따르면 연거푸 손실을 보았을 때 언제 시장에서 빠져나와 관망할지 결정된다. 6% 규칙은 수용 가능한 리스크의 개념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6%가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끔 스스로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매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라. 6%의 규칙이 매매를 허락하는가? 그 달에 최대 얼마의 돈을 잃을 수 있는지 알고 오픈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손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달의 손실과 현재 포지션, 갖고 있는 포지션이요. 리스크를 합해 전체 리스크의 계좌 잔액이죠. 6% 넘으면 더 이상 매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포지션인 경우에, 자, 트레이더는 감정의 기복을 겪기 마련이다. 돈을 벌면 우쭐했다가 돈을 잃으면 풀이 죽어있는 상태로 반복되는 동안 상어는 이제 한 번에 커다란 손실을 의미하고, 피라냐는 의미는 이건이 잦은 매매에 의해서 그냥 온탕냉탕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피라냐의 돈을 뜯긴다. 트레이더에서 성공하려고 마음먹었다는 2%의 규칙과 6%의 규칙에 따라라. 이 규칙들은 독자 여러분을 안전한 매매로 이끌어줄 것이다. 자, 이 장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심리가 매매 도구라는 거잖아. 심리. 차트도 매매 도구고 우리가 이 컴퓨터도 매매 도구의 일종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기술적인 분석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심리는 행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 라인이나 이런 것도 이평선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 리스크 관리는 아까 일일 매매, 내 자본금에 비해서 내 환경에 맞게끔, 자, 내가 1000만원 갖고 간다, 500만원 갖고 간다, 50만원 갖고 간다. 이게 틀리잖아요. 거기에서 기준치를 자기가 설정해 놔라 이거지. 그 총 내가 지금 매매 자금에 얼마 있는데 여기 몇 프로까지는 내가 한 달에 이 정도 일컸다. 꼭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하지. 따야 되죠. 수익을 올려야 되지만 만약 이 경우에 내가 이 정도 되면 매매를 그 달에는 잠시 나머지 내가 쉬겠다. 내가 열흘 만에 6%가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그러면 24일은 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반성하고 또 공부할 것을 좀 더 하고, 이건 기나긴 여정이에요, 여정. 이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길이라고 내가 설명했잖아요. 끝이 없는 길이야. 그것을 급하다고 가고, 마라톤 선수가 뭐 42km 뛰죠. 이게 연락에 뛰어갔어. 결승전 가기 전에 지쳐갖고 쓰러져 버려. 예, 머나먼 길을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한 거예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 옆 동네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리라는 것이 매매의 도구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